안녕하세요. 생방송비 유채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여자의 평생 숙제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텐데요. 또 최근에는 이 버터 품귀 현상과 삼겹살 소비를 증가시킨 이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지방 그렇죠. 식사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지방 식사 다이어트라고 해서 저는 진짜 좀 의아했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사실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 전문가들도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건강에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유채림 아나운서는 뭐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봤거든요. 혹시 네네.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죠? 네. 일정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먹으면 안 되는 시간에도 먹어서 실패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웅 씨는요? 그러니까 먹을 땐 먹고 쉴 땐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쉬어야 될 때도 먹어주니까. 먹고 먹어야 될 때도 또 먹고 해서 좀 저도 실패를 했죠. 제가 근데 좀 기초 대사량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 게 네. 저는 식사량을 뭐 하루 3번에서 2번으로 혹은 1번으로 이렇게 줄이면 네. 금방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빠지고 또 운동을 같이 하니까 네. 금방금방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너도 나도 좋다고 이런 유행하는 다이어트들 막 따라하시기보다는 네. 좀 건강하게 또 건강도 지키고 살도 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이어트가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도 그렇죠. 따로 있잖아요. 자신한테 맞는 걸로 좀 정해서 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첫 소식은요. 부리부리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 리포터를 만나볼 텐데요. 지금 문화생활을 즐기러 어딘가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인지 한번 김동아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구 삼내역 현 막사발 미술관 앞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공연들을 보고 돌아오네, 즐기고 벌써. 함께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팀들이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멋진 친구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요. 오. 예! 분위기 에너지가 좋은데요? 넘치지 않습니까? 자, 어떤 팀인지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썰티 브레이크입니다. 썰티 브레이커. 예, 무슨 썰티 뜻이에요? 브레이커. 저희가 3내 공고 30 학생이라 썰티 브레이커즈라고 지었습니다. 삼내 공고를 줄여서 30. 네. 그게 썰티 브레이커. 네. 그러면 춤춘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쯤 됐습니다. 1년? 네. 그럼 춤 잘 추겠네요? 전문가죠, 다. 전문가예요? 하나 춤을 췄나 봐요. 공부도 완전 거의 엘리트급이죠. 공부도 잘하고.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전문가들의 공부도 제가 잘하고 감히 춤을 잘 추는 댄스 친구네요. 배틀 한번 신청해봐도 될까요? 김동아 리포터도 춤 한춤 자, 하거든요. 제가 댄스 배틀 한번 해보고 정말요? 오겠습니다. 여, 예스, 예스, 여. 예스, 예스, 여, 예스, 예스, 여. 야, 이러자. 유연한데? 우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현란한. 와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런 멋진 공연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기다려주셔도 좋습니다. 기다려줬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유채림 아나운서가 간헐적 다이어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춤을 추면 금방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의 멋진 공연을 응원하면서 네, 자, 좀 썰리 브레이커즈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트! 스웩. 다음은요, 이 축제, 이 공연의 담당자분을 한번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국장님. 이 공연은 어떤 공연인지 한번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수역 칙칙폭폭은요, 이게 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세 군데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주역, 삼례역, 춘포역, 익산역 이렇게 네 군데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거 이런 거를 기획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저희 세계재단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죄송한데 담당자님 지금 많이 졸린 건 아니시죠? 예, 예. 그래요? 아니 많이 졸려 보여가지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 예, 예. 저희가 앞으로 쭉 보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아쉬운데요. 이번이 마지막이고 왜? 왜요? 다음 연도에 다시
응모를 해서 네. 좋은 공연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또 하겠습니다. 다른 그럼 만약 응모를 형태로. 했는데 당첨이 안 되면 못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노력을 해서 되게끔 해야죠. 꼭 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그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예, 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네,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장르별로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노래도 볼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공연들을 시민들이 이룰 수 있게 날을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은 즐기시면 됩니다. 어디 공연장을 가시더라도 문화가 있는 날은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무료가 많습니다. 무료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할인 행사도 있고요. 이렇게 네.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또 어르신들이 다른 팀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계세요. 네. 악기를 들고 자, 계시네요. 딱 올라가서. 보셨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주를 시작하시는 이 모습 보셨죠? 자, 보시고, 오. 안동역에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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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리가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님 너무 잘 감사합니다. 치시는데, 네네네. 이 팀은 또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요. 저희 전주 완주 완산 8경에 있는데 여기 비비정이 유명해가지고 비비 색소폰 비비정 이름을 따서 비비 색소폰이라고 저희 동호회를 줬어요. 비비 색소폰이요? 네네. 그러면 이 팀에 가입하려면 비비 크림을 발라야 되나요? 바르면 더 이쁘고 더 좋죠. 어머니 바르셨어요? 많이 발라주세요. 쑥 잘 좋아하세요, 쑥. 받아주시네요. 쑥요? 네. 쑥도 좋아하죠. 그죠? 옷이 너무 쑥색이어가지고 너무 이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알고.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님은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저는 색소폰 시작한 지 3년 됐고요. 3년? 네네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실력이 엄청나시겠어요? 못 보여드려서 좀 안 봐도 돼요. 들려주세요. 네, 가능할까요? 네, 그냥 아까 저희 하던 거 네. 안동역에서죠. 그냥 안동역에서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이 보아하니까 우리 홍일점이신 어머니께서 것 같아요. 보여주신다고 그러게요. 합니다. 예. 역시. 여기까지. 야. 소리가 많이 너무 들려다 버리면 좋네요. 방송 보고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박수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라 홍일점이셔요. 멋져요. 자,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건 정말 오늘 보실 수 있는 공연의 약간만 보여드렸습니다. 일부,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곳 막사발 미술관 앞 광장으로 오신다면요, 즐길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는 또 어떤 공연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검색해 보시고 가서 한번 즐겨보시면 더욱더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에서 즐기고 싶은 분들은 당장 달려오십시오.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였습니다. 네, 김동아 또 리포터.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전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이 매마수 문화의 날이다. 말씀은 계속 드리고, 저도 정말 문화 좋아하거든요. 네. 뭐, 전시도 좀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이렇게 문화 활동 즐기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고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문화생활이라는 게 참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좀 하기 힘든 그런 게 바로 이 문화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요. 나에겐 문화란? 이란 주제로 문자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예, 나에게 문화란이라고 하면 너무 키워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또 마침 문화의 날이기도 하니까요.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의 정의 혹은 가장 최근에 누렸던 어떤 문화 생활이랄지요. 뭐 영화도 좋고 전시도 좋고 뭐 책을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꿈꾸는 문화 생활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란 어떤 것인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육아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정말 문화가 뭔지 잊은 지 오래다 하시는 분들 하소연도 좋습니다. 네. 아니면 나는 이런 문화도 즐겨봤다 자랑도 좋고요. 그렇죠. 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이어지는 소식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가 유엔이 정한 콩의 해이기도 한데요.
뭐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이 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간장, 된장, 두부, 메주, 뭐 콩이 꼭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식재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또 최근 이 수입 콩의 GMO 위험성 논란 때문에 이 그렇죠. 콩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이 완주와 군산에서 오직 우리 콩만을 고집하는 또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콩이에요. 나는 콩, 동글동글. 이 콩 껍질에 우리 몸에 좋은 미량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콩은 안 하고 그냥 오직 국산 콩 고집. 우리가 그렇게 지어야 또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값싼 수입 콩에 떠밀려 울상 짓는 국산 콩. 하지만 끝없는 콩의 변신은 무죄이니 건강한 식탁의 꽃 그대 이름 콩이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콩타작을 하였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 콩 잡아라. 알알이 콩이 익어가는 계절 완주의 소문난 콩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 콩, 두 콩, 알콩, 달콩, 낫을 휘두르는 콩 커플. 어머니! 깜짝이야. 어머니, 뭐 하세요? 콩 비고 있어요. 콩을 비고 있어요. 아, 사이좋게 이렇게 낫을 하나씩 들고. 제가 살다 커플 목걸이랑 커플 반지는 봤는데 커플 낫은 처음 보네요. 틀려. 달라요? 아, 커플 되기 싫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이 콩 농사 다 이거 어머님 아버님 거예요, 이거? 네. 농사 지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요. 30년이나 되셨어요. 최근 수입 콩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산 콩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는데요. 오직 국산 콩만을 고집하는 부부에게는 수입 콩에도 끄떡없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두콩이에요? 아니면 뭐 이거는 개척 1호라는 콩인데 네. 이거는 생으로 먹는 콩이에요. 아 어머니 이거 어떻게 생으로 먹어요? 거기 콩 빌어서 이거 생 비린내 이거 나는데. 엄청 맛있는데. 먹어도 돼요? 응. 진짜요? 네, 한번 드셔볼래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아 그래도 먹어봐야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어봐요? 응. 알겠습니다. 안 비리죠? 맛있죠? 안 비리네. 어릴 때 진짜 완두콩이랑 좀 비슷하네 맛이. 그거보다 조금 연하네요. 고소고 또 그 전에 우리가 먹은 그 땅콩 맛 비슷하게 그런 고소해. 아니 땅콩 맛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맛있어요. 우리나라 연간 콩 소비량은 140만 통 이상. 하지만 그중 90%는 양 많고 값싼 수입산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우리 콩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할 때 단점은 줄이고 장점만 살린 국내산 콩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산 콩 그 보급률 높이기 위해서 네. 해마다 우리가 이제 보급증을 공급을 해지요.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종자 공급 신청을 받아가지고 4월 말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금 필요한 건 오직 건강한 콩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반갑다 콩. 수입산 말고 국내산 콩을 줘! 소리 낸 걸로! 수입산이 웬 말이냐? 결국 국산 콩을 찾아서 산만리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콩으로 가공식품을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직 완주에서 기른 국산 콩으로 두유를 만든다는 공장. 불량 콩을 골라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여기도 콩, 저기도 콩. 이거 두유를 만들겠다는 건지 콩을 고른다는 건지 속이 새카맣게 탈 쯤. 그때 좋은 콩의 조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껍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껍질을 때 하나하나 다 까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네. 껍질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두유를 만드실 때 네. 물에 불려서 네. 껍질을 탈피하고 난 다음에 네. 두유를 만들었죠. 그죠. 예. 근데 저희는 이 콩을 100% 다 사용해서 두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껍질째 갈아서 두유를 만드는데요. 네. 오메가3, 네. 오메가3. 6, 오메가. 레스틴, 이소블라본, 이런 등등이 콩 껍질에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껍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이곳에서 사용하는 콩은 품종 개량으로 업그레이드된 진양콩과 개척 1호콩,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두유의 1등 공신입니다. 자, 드디어 완성된 두유. 오직 콩가루와 물, 약간의 소금만이 들어있을 뿐인데요. 내가 바로 두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콩으로 만든 두유란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진하고 맛도 고소하고 또 든든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하루 열심히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산콩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드셨을 때 어떠한 신체적으로 좀 뭐 변화라든지 좋아졌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전에는 제가 두유를 잘 못 먹었어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요거는 소화도 잘 되고 네. 든든한 게 네. 오래 가요. 보통 아침을 거르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때는 두유 먹으면 점심 때까지 거뜬한 것 같아요.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 주면서 끼니를 대신할 수 있는 두유. 이게 바로 이 국산콩으로 만든 두유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도 오늘 아침 뭐 먹었거든요. 건배! 네. 두유의 고소함이 가시기도 전에 찾은 식당.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말이죠. 네. 국산콩으로 음식을 만드는 곳을 찾아왔는데 네. 여기가 맞습니까?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여기 국산콩으로 직접 두유를 만들어 가지고 네.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네. 또 콩 요리를 선전하는 곳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봐도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로 오시죠. 가시죠. 예. 기왕 먹을 콩이라면 좋은 국산 콩으로 골라 먹고 싶은 마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국산콩은 이게 국산이구나. 네. 이렇게 씨알이 굵고 네. 그다음에 콩눈이 잘 안 보이죠. 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네네. 그런 것을 국산콩이라고 하고 국산콩이고. 네, 수입콩은 씨알이 좀 작으면서 네. 콩눈이 이렇게 진하게 보이죠.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덩치는 서양인들이 한국인보다 큰데 콩 덩치는 작네요. 그렇죠.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냄새도 색깔도 쫄깃함도 남달랐는데요. 찌개부터 피자까지 뭐든지 다 됩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건강 두부 밥상 대령이요. 두부로만도 이게 저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한상 차림이 되네요. 예. 더 건강하고 그죠? 네. 한상을 넘어섰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두부 삼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먹어봤습니다. 두부와 비지, 콩으로 만든 피자까지 우리 콩에 대한 무한 애정이 확인되는 식탁 맞지요? 그레이트 판타스틱. 그 어느 때의 두부보다 가장 부드럽고 식감이 훨씬 넘기기 좋아요. 국산 콩으로 뭐 또 다른 음식을 만들거나 앞으로 뭐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능성 두부를 만들고 싶어요. 기능성 두부. 네. 클로렐라를 넣어서 클로렐라 두부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꽃게를 넣어가지고 키토산 두부 그거를 요리와 함께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면 건강도 챙기고 그 다음에 맛있는 요리도 먹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두부의 다양화를 통해서 모든 가정의 식탁에 날마다 두부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농부의 땀으로 하나를 연글고 우리 콩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를 연글고 내 가족, 내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건강한 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산 콩은 오늘도 다시 일어섭니다. 네, 이 수입 콩과 대적하기 위해서 개발된 개척 1호 콩. 이 뭐 맛있는 맛으로 또 건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듯이 약간 30년간 농사 지었다는 우리 부부에게도 좀 큰 웃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두부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또 이렇게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냄새부터 다르다고 하니까요. 저도 꼭 한번 사 먹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맛있을 네. 것 같은데. 그나저나 그 세림 씨는 콩꽃의 꽃말이 뭔지 알아요? 콩꽃이요? 네, 콩꽃. 글쎄요, 뭘까요? 콩꽃의 꽃말이 네. 꼭 오고야말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이 꽃말처럼 네. 국산 콩을 이렇게 계속해서 먹다 보면 건강도 행복처럼 이렇게 꼭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세림 씨도 국산 콩을 많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생방송 뷰 문자는 나에게 문화란이란 주제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채림 씨한테는 문화란 뭔가요?
어떤 문화생활을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뮤지컬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된다면 뮤지컬 꼭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뮤지컬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저는 뮤지컬만큼 재밌는 영화를 좀 하루 종일 그냥 심야 영화부터 조조 영화 막 조조부터 아침 하루 시작해서. 종일 네. 보는 게 좀 꿈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생활을 꿈꾸시는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황금색 다랑이 논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또 등 뒤로는 지리산이 또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고공탐방 경남여지도 함양 송전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8년째 이 공동 논매기, 손모내기죠. 네. 손모내기도 하고 또 직접 농사지은 무공의 찹쌀로 동동주를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어서 강원도의 고한시장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 세계 광부들이 먹던 도시락과 또 연탄공예를 볼 수 있는 강원도의 고한 구공탄 시장으로 떠나보시죠. 먼저 함양 송전마을로 갑니다. 지리산에 맑은 물이 모이는 곳 엄청강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의 탐방 목적지가 보입니다. 이제 온다. 아유, 참 희한한 사진 찍어봐. 그러네. 때묻지 않은 자연을 오롯이 담고 있는 함양군 휴천면 송전마을은 김기환 이장님 이하 95가구, 141명의 주민들이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송전마을에도 가을이 주렁주렁 열렸네요. 공기도 좋고 차가운 데서 냄새도 없고 인심이 참 좋아. 서로 한 집 식구 매이로. 물 좋고 경치 좋고 막 이런 꼴짝에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살고 그렇습니다. 사람죠. 어디까지 소문해놨습니까? 성이 함양 구분도 안 하죠. 우리 마을은 행정구역으로는 휴천면 송절리라고 하고 옛 지명으로는 세동마을이라고 합니다. 한 500년 정도 마을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자연불학이 상당히 많아요. 마을에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마을 주민이 함께 가고 참여하는 거. 반상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필요 없고 밥을 해문가라서 여가역으로 반상이 되고 이 시골 상간 뺏기지만은 살만 나는 고향이다. 산촌마을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다랑이논. 빗물에만 의존해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 여전히 살아있대요. 이노네라 영신님네 천석마 안석구라 주소. 이게 못 심을 때 쓰는 노래라. 못 심을 때 옛날부터 전해져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곡도 모르고 그냥 일이 가는 거예요. 못 질 때도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같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면은 흥도 나고. 우리네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었던 석중문 어르신의 귀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올해 황금 주수 기대할게요.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자리 잡은 집을 따라가면 마을 회관이 보여요. 근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아유, 이 고신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뭐예요? 이 밥에 술밥, 동동주, 찹쌀 동동주. 잡숴봐, 밥이 고소해. 먹어봐. 우리 동네 쌀은 농약 안 치고 무공해라. 우리의 쌀이라 농약도 안 치고 맛있지. 전통 방식으로 찌는 술밥, 밀가루 반죽으로 빈틈없이 김 빠진 원천 봉쇄, 솔잎으로 활용 점정. 이게 찌면서 올라오면 냄새가 솔잎이 밥에서. 이 마을이 생기고는 술을 할매들이 해먹어.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 할매들한테 배워갖고 하는 기고. 전통 방식으로 빚는 송전 마을표 찹쌀 동동주.
고두밥이 완성되자 걸러낸 천연 누룩과 더해 항아리로 직행. 이렇게 5일 이상 발효시키면 완성. 언제든지 오세요. 많이 잡수고. 아이고 이제 잘 됐다. 뭐 이렇게 불어올리라. 술 항아리가 있는 곳은 사람이 생활하기 좋은 온도와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항아리를 이불로 감싸 지프로 따뜻하게 엮어주면 끝! 술을 빚는 것도 정성이 절반. 사장님, 우리 곡주 보기만 해도 귀한 찹쌀 동동주 꼭 맛보러 올게요. 육지 속 섬마을이라 불렸던 송전마을. 용류교를 건너면 전설을 만난다는데 이거 뭡니까? 다시. 이거 뭐예요? 그 용의 신용을 내는 거죠. 이장님 어디가 용이에요? 이 용이 있는 곳이 아니고 여기 용유담이라고 옛날에 물이 깊고 막다 보니까 용이 9마리가 살았다는 썰에서 용유담이라 해요. 용유담. 지리산의 계곡에서 흘러내린 청류를 따라가다 보면 거북바위를 볼 수 있는데 당시 관청에서 기우제를 지낼 만큼 신성한 명당이라고. 용유담에 걸킨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와. 소나무 좋지요. 해발 800m, 범상치 않은 자태를 자랑하는 소나무, 일명 마적송. 바위에 뿌리를 두고 무려 4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왔다면 믿으시겠어요? 공비들이 총을 쏴기라, 이 총자욱이라 이렇게 수십 발, 수백 발을 맞고도 이 나무가 건재하다는 거. 이게 총알 자국이라고요? 네, 이게 총알 자국이죠. 우와. 사람 같으면 10번, 100번 죽고 맞겠죠. 약 100여 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너럭바위 세진대에 올라서면 법화산부터 엄천강, 용유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마적도서와 관련된 전설까지 들을 수 있다. 거기다 부처님 보여요? 부처님이요? 예. 그 누워있는 부처가 자연 그대로의 부처가 잘 보여요. 그래서 그 부처에다 보고 와부를 보고 소원을 하게 되면 꼭 한 가지 소원은 이룩된답니다.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지리산 둘레길이 지나는 송전마을. 지리산 풍광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답죠? 그 사이 우와. 이게 다 뭡니까? 칠나무에 온나무. 온나무. 마을에서 키우는 온나무를 넣고 만드는 진짜 영양식 오딱. 온나무 키우는데 뭐 그런 걸 하나 비료를 하나 뭐 배에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같이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오딱 한번 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다고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오시성에 또 같이 잡수면 좋지요 뭐. 캬, 송전마을 인심이 만든 진한 오딱.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 보양식. 그렇죠, 아버님. 닭은 닭다리. 뜯어야 제맛이죠. 함양표 오딱. 어떠세요? 우리 1년에 한 닭 한 30번씩 먹습니다. 아 그래요? 마을 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요? 아, 맛있죠. 아유, 뭐, 그게 손맛이지. 집에서 먹으면 혼자 오딱 해도 사실은 조금만 먹고 말아요. 많은데, 이게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배로나죠. 고소하면서도 단맛이 같습니다, 이게. 이거 어설프게 뭐 젓가락, 사실상 젓가락 어설퍼요. 자연 젓가락이 제일 좋아요. 예. 그날 오후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림 같은 마을길을 따라 걷다 보면 뭐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또 저녁으로 모여가지고 일 한번 하면은 재미있고 뭐 그래요.
하루 종일 옹기종기 모인 마을처럼 사람 냄새 가득했던 송전마을. 탐방 종료. 재밌으셨어요? 야, 재밌었어요. 재미있으니까 막 저 아줌마들도 있고 좋다 않아요. 총각들이 있으니까 즐겁고 우리 마을에 행사를 해서 술 한다고 즐거웠고 그래? 아 일이 뭐 먼 데서 이리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카메라도 찍어주고 또 같이 또 뭐 음식도 해서 먹고. 시장 앞에 설치된 구공탄 조형물이 시장 입구임을 알려주는데요. 1일과 6일에 문을 여는 고안시장은 작년에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광부와 연탄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왔고요. 올해 초 고안시장에서 고안 구공탄 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요. 부스가 지금 엄청 많은데 부스별로 뭔가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맛을 보면서 우리 광부들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연탄재 쿠키인데 머랭 쿠키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연탄재로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연탄재 코코아 가루로 연탄재 모양으로 안에는 렌틸콩이랑 해바라기 씨 이렇게 위에 코코아 가루 이렇게 뿌려서 계란 흰자 부풀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까 머랭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디테일이 그대로 살아있는 연탄재 쿠키의 맛은 어떨까요? 안 달아요. 달지 않아. 그렇게 심하게 달지 않은데 2개 먹었는데요. 바삭거리고 너무 맛있어. 계속해서 여긴 또 뭐가 있나 하고 와봤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데리야끼 덮밥이에요. 대만도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탄광에서 먹던 도시락을 재현해서 팔아요, 대만에서. 대만에선 1970년대까지 금광을 캐던 마을이 다시금 인기를 누리면서 광부 도시락을 맛보는 체험 역시 인기인데요. 맛있다. 요즘 유명한 단짠 맛이네, 단짠 맛. 달고 짠 맛. 잠깐만요. 이게 뭐죠, 이거? 이게 이게 뭐 영어가 아닌가? 여기 지상에서 만나자라는 뜻의 독일 광부의 인사라네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까 독일하면 뭡니까? 소세지죠, 소세지. 네, 소세지. 이 독일 샌드위치는 이제 독일 광부들이 자주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거? 읽는 거는 영어 그냥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냥 먼저 잘 삶은 소시지를 준비하고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은 빵에 머스타드 소스와 구운 소시지를 올려주고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면 독일 광부 도시락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한입 크게 맛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광부들은 과연 어떤 도시락을 즐겨 먹었을까요? 혹시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아래 마을에서 광산 도시락 밥하고 김밥도 싸가지고 가고 그렇지.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지. 문제 좀 안 나는데 피해가지고 밥 먹고. 맛이 어땠었어요? 맛이 일하다 먹으면 다 맛있죠. 일하다 먹으면 다 꿀맛이죠, 그죠? 맞아요. 야, 이거 연탄 돼지 불고기 여기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옛날에 광부들이 돼지고기를 무지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세계 각국 광부들의 도시락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였을까요? 저희 시장 이름이 올해 초에 고안 시장에서 고안 구공탄 시장으로 이제 개칭이 되었거든요. 7, 80년도에 그 석탄 산업이 아주 호황이었던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탄이 쓰는 가정이 줄고 석유나 가스가 대체되는 바람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동네가 아주 경기가 없는 좀 침체된 동네로 변해서 그 예전의 컨셉을 이제 시장에 대입시켜 보고자 이제 구공탄 시장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연탄과 관련된 세계 광부 음식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공탄 시장만의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인 연탄공예. 이거 뭐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연탄공예가 탄생한 과정이 궁금한데요. 버려진 연탄재들을 간단하게 이제 경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연탄 화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연탄으로 인형도 만들어서 이제 여기가 구공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구공탄 시장에 걸맞는 어떤 작품들을 이제 시장 내에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엔 소설가가 되기 위해 서울에서 습작에 매진하기도 했고 인디 문학 운동에 뛰어들어 독립 문학 잡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연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작가. 개인적으로 여기 온 건 또 처음인데 어떤 연탄의 고향이라는 곳에서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연탄 작업을 이 시장 내에서 하니까 굉장히 좀 뜻깊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남겨놓는 연탄들이 좀 더 각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 광부 음식 페스티벌과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들도 이어졌는데요. 참여 소감이 어때요? 일단 저희가 여러 나라를 주제로 이제 탄광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이제 더 직접 이제 판매도 해보고 시식도 해보고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리하는데 예,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요리하는데 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광부 음식과 함께한 고안 구공탄 시장 나들이. 앞으로 이 구공탄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이탈리아 광부들이 먹던 음식이었고 또 데리야끼 덮밥은 대만의 광부들이 먹던 음식이었다고 하는데 참 신기하네요. 그냥 네. 맛있게 먹기만 했었는데. 그렇죠. 이 광부들의 음식이 이제는 좀 세계적인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구공탄 시장은요, 광부와 연탄 관련해서 다양한 문화 상품과 이벤트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요. 강원도에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업군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이 속속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애견 의상 디자이너를 한번 만나보시죠. 전 오늘 너무 설렙니다. 오늘 이곳에서요, 화보 촬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유? 주지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보하면 뭐 연예인분들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같이 누리시죠. 고고! 공유일까 주지훈일까? 화보의 주인공은 바로 왜 불렀어요? 아쉽게도 공유는 없었어요. 연예인 뺨치는 포스에 강아지가 대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비주. 막 찍어도 화보 시크한 듯 무심하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모델 포스 제대로 뽐냅니다. 디자이너도 포토그래퍼도 비주의 활약에 흐뭇한 것 같은데요. 야, 여러분, 그 TV에서 보시던 화보 촬영장과 똑같습니다. 너무 이쁜 옷들이 진짜 많아요. 내 옷장보다 낫다. 들어가진 않겠네. 오, 사람 옷처럼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정말 진짜 갖고 싶어요. 이거 우리가 해도 되겠어요. 뭐야, 똑같잖아. 그런데 뭔가 표정이 별론데 포토그래퍼님 무슨 일이 있나요? 앉아. 아니야 비주 언니 봐야지. 앉아봐. 비주 앉아봐. 여러분은 지금 화보 촬영장이 아닌 극한 직업 촬영장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 결단을 내리는 혜원 씨. 그녀가 내린 결론은 모델 교체. 지금부터 이 구역을 평정할 프로 모델견 보리 등장. 이름만
이름만 불러도 감각적인 움직임 보여주시는데요. 촬영장에도 바로 웃음꽃이 피어나네요. 보리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프로 모델견입니다. 이 뒤태에서부터 느껴지는 프로의 향기, 어떤 각도로 찍어도 베스트샷 뽐내니 보리에겐 일상이 화보다 화보. 한참 뛰어놀던 비주도 다시 촬영에 들어가 볼까요?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라이더 재킷까지 완벽 변신. 대표님 뭐 땀이 지금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오늘 어떤 촬영인가요? 오늘 저희 브랜드 화보 촬영이거든요. 브랜드 화보 촬영. 그러니까 FW 컬렉션 뭐 네. 이런 거죠? 네. 이번 모델 잘 뽑으신 것 같습니까?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최고입니까? 네. 사실은 연예인으로 비유하자면 누구도 부럽지 않다. 원빈? 탑 모델. 이야, 포스 있어요, 진짜. 애교 만점 프로모델 보리의 엄마를 만나봤는데요. 누구에게나 애교도 잘 부린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보통 이제 자식 있는 어머님들의 마음이죠. 자기 자식이 어디 뽑히면 좋듯이 이제 저도 똑같이. 지금 자식이 모델된 느낌. 그런 말 있거든요. 그 강아지가 주인을 닮는다. 원래 좀 성격이 좋으신가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진짜 귀엽다. 반가워요. 프로모델 보리와 에너자이저 비주, 험난했던 화보 촬영 대성공. 보리와 비주를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준 소품들이 가득한 이곳은 비주 엄마이자 애견 의류 디자이너 혜원 씨의 작업실입니다. 원래 기성복 디자이너였던 혜원 씨는 우연히 애견 의류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지금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데요. 강아지 옷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주위의 질타도 받았다는데 강아지 옷이 특별한 이유 들어볼까요? 야, 작업실에 오니까 더 디자이너 같은 이제 느낌이 딱 납니다. 당연히 본업이시지만. 근데 이 사람 옷 만드는 거랑은 또 다른 어려운 점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반려견들이 뭐 피부병이 있다던가 알러지가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원단 같은 데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뭐 부자재까지도 또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중력이 사람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밑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강아지는 이제 양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앉아 있을 때는 또 이제 밑으로 작용을 했다가 근데 보통 걸어 다닐 때는 또 이쪽으로 가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또 패턴을 떠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애견 의류 디자인 시안인데요. 강아지 종류에 따라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고려할 게 많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어렵겠죠? 혜원 씨는 대학 시절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견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약간 다른 처지에 있는 아이들 보면 많이 안쓰러워요, 사실. 다 같이 어울러서 좀 좋게 살아가는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저희 옷을 이렇게 하나 사주시면은 이제 유기견 센터에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저희가 기획 중이에요. 네. 작년 이맘때쯤엔 입양된 유기견들을 모델로 뽑아 화보 촬영을 했다는 혜원 씨. 조금씩 사랑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사랑 가득한 그녀의 작업실에 손님이 찾아왔네요. 콩이옷 제작됐어요? 네. 8년째 기르고 있는 반려견 콩이를 위해 맞춤 옷을 주문한 주희 씨. 체형에 딱 맞는 꽃가옷을 입은 콩이는 너무 귀엽죠?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요. 가족. 그냥 한마디로 딱 가족. 네. 아, 그러면은 시집 갈 때 콩이 데려가시겠네요? 네. 아, 남편이 반대하면 어떡해요? 결혼 안 할 거예요? 비애견인들의 반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요즘 뭐 가족도 다 바쁘고 이러니까 빈집에 가면은 이제 강아지가 반겨주거든요. 뛰어나오고. 네. 그냥 계속 나만 찾는 거? 날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 네. 아, 그러네요. 좋겠다. 근데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늘 나만 따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야, 귀여워.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반겨주고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를 건네주는 반려견은 그녀에게 사랑스런 가족입니다.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의 다른 문화라고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의 옷을 디자인하면서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고 싶다는 혜원 씨. 그녀가 그려갈 예쁜 디자인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 평균적인 사이즈가 뭐 있잖아요. 95, 네, 100, 그렇죠. 뭐 SML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균적인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이 제작 과정이 더욱더 어렵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애가 좀 허리가 얇아서 시중에 그냥 옷을 사입히면 좀 안 맞더라고요. 아, 주인을 좀 닮았군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경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다양한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반려동물 장의사도 있고요. 애완동물 행동 카운슬러 그리고 애견 유치원 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렇게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또 직업으로까지 네.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의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나에게 문화란인데요. 어떤 문자들 들어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575님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문화란 남편과 손잡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월명산 산책길을 산책하는 겁니다. 라고. 달달하네요. 달달해 하면서 저희가 문자 이 고지 창에는 안 띄워드렸지만 이 콩깍지가 안 벗겨지길이라고 본인도 너무나 달달하다는 걸 알고 있으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렇게 매주마다 남편과 손잡고 이렇게 산책 다니시는 거 보면 뭐 오래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이게 바로 문화생활이다. 그렇죠. 이렇게 8575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네. 1005님. 저에게 유일한 문화생활은 영화 보기예요. 최근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영화 럭키를 보고, 코믹 영화를 보고 많이 웃고 왔습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그렇죠. 영화를 보면 이렇게 좀 슬픈 영화를 보면서 막 울면서 막 그동안 있었던 힘든 일이나 어떤 맞아요. 슬픈 일을 다 씻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코믹 영화를 보면서 웃으면서 막 그런 힘든 것들 다 잊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예. 좋아요. 저도 그래서 하루 종일 영화관에서 그냥 영화만 쭉 보면 좋겠어요. 아까부터 굉장히 소망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네요. 1005님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자, 그리고 0830님. 처음으로 가본 축구장 15일에 있었던 전북현대와 제주FC 경기를 보고 왔어요. 나에게 문화란 나에게 주는 소소한 선물 아닐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축구 경기장의 모습을 또 보셨어요. 처음 또 가보셨다고 하는데 네. 또 우리 고장의 연구팀인 전북현대가 굉장히 좋은 성적도 뭐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주자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셔서 네. 또 스트레스도 다 풀고 오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막 시끄럽게 응원도 그렇죠. 하고 막 이겨라 막 이기는 모습을 보면 또 더 신나기도 하고 맞아요. 자주 가시면 좋겠고요. 네. 7077님 잠깐만 당황스럽네요. 나의 문화는 전북 최고의 미인 유채림 아나운서를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아름다움을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누구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모르겠는데요. 7077님. 굉장히 부끄럽네요. 야, 오늘 네. 처음 문자 주신 새싹 문자 주셨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상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인데요. 그래요? 네. 본인은 아니죠? 설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9177. 왜 제 얘기는 없을까요? 왜? 저에게 문화란 별거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또 가고 싶던 여행을 가는 겁니다. 제 문화가 쌓이는 소리 들리시나요? 라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저 뒤는 족발인 것 같고 그렇죠. 앞은 뭘까요? 앞은 이게 지금 뭐죠? 정말 뭔진 모르겠지만 먹고 싶네요. 맛있게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네, 정말 선명하게 좋은 또 색깔이 보여서 더 맛있어 보이는데 좋은 문화예요. 네, 아주 좋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 나의 문화생활은 이렇다 이렇게 좀 자랑을 또 해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여유 있게 문화를 다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만나보는 시간이죠. 태권도 건강관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실전 손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태권도협회 강사 엄재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태권도 하면 어떤 기술이 생각나시나요? 당연히 발차기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발차기 외에도 태권도 손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는 발차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기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동작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실 동작은 반대 지르기, 바로 지르기, 2번 지르기입니다. 준비! 반대 지르기 하나, 바로 지르기 둘, 하나, 둘, 2번 지르기 하나, 둘. 이 동작을 실전 동작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2번 지르기 하나, 둘. 2번 지르기는 주먹을 연속하여 상대의 얼굴이나 가슴 등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빠르게 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실 동작은 돌려지르기와 젖혀지르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돌려지르기 하나, 둘, 셋, 넷. 젖혀지르기 하나, 둘, 셋, 넷. 돌려지르기의 경우 팔을 구부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상대의 얼굴이나 가슴 등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어떻습니까? 태권도의 손기술, 발차기처럼 빠르고 위력적입니다. 하나! 아직도 태권도는 발로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권도는 발차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기술을 사용하는 실전 무술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권도 실전 손기술의 엄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대학교 때 동아리로 태권도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바로 이런 매력 때문에 여성분들도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태권도 건강관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예. 자, 오늘 생방송뷰 문자 여러분들께 나에게 문화란이란 주제로 받아봤는데요. 그중에서 8575님, 1005님, 0830님, 7077님, 또 9177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28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긴급 신고 전화번호가 변경됩니다. 네, 그동안 21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각종 안전 관련 신고 전화를 할 때 참 복잡했는데요. 네. 3개로 통합돼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는 이 번호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재난 관련 내용은 119로 하시면 되고요. 범죄 신고는 112, 기타 민원 관련 상담은 110번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네. 112, 119, 110 참 쉽죠?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